이러저런 이유로 제 주위엔 의료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네 친구, 학교 친구 의사들도 꽤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두 지인들의 입장이 완전 상반되고 있습니다. 의료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대선 때보다 더욱 윤석열 대통령을 극렬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대자본의 마지막 미개척지 의료 산업에 민간 자본이 드디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의료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 시스템의 공급자이자 수급자인 국민들과 의사들이 똘똘 뭉쳐 민간 자본의 공공의료 부문 진출을 막아내왔고, 이는 금단의 영역이었지만 한 돈키호테 같은 이상한 대통령이 등장해 매우 이상한 방식으로 공공의료와 보물 같은 건강보험 시스템을 막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했건 안 했건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 과정과 결과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의료 건보 시스템이 붕괴하면 그것을 구할 세력은 민간 자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수백조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의사들은 원래 보수 성향이라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는데 속았다고 한탄을 합니다. 보수인 줄 알았더니 그냥 알코올 중독자 미치광이라고 합니다. 부부 사기단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공공의료니 교수니 뭐니 다 버리고 개원이나 해서 10년간 돈이나 벌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1년만 더 가면 미국처럼 비싼 보장 금액을 갖춘 빵빵한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구 대다수의 서민과 중산층은 앰뷸런스가 와도 보험카드를 보고 그냥 환자를 내버려두고 가버리는 민영의료의 산실, 미국처럼 됩니다. 암 수술 한 번에 1, 2억이 드는 나라가 됩니다. 골절 수술 하나 해도 4, 5천만 원이 깨지는 민영의료의 나라가 됩니다. 또한 우수한 인재가 다 빠져나가 수술은 못하고 약 조제밖에 못하는 책상 의사들이 특실거리는 영국처럼 될 것입니다. 이것만은 막아내야 합니다. 주위에 알려야 합니다. 다음에 대담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지금부터입니다. 네. 최대집 의사와 또 절친한 분이 나와 계시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진지하게 좀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의료 대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자체가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응급실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한번 문제 생기면요, 이거 지금 응급실 갈 데 없습니다. 이거 지금 현실입니다. 이걸로 인해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료 대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아주 한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 가능한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제 전공의는 전문의와 의대생들의 중간을 이으면서 이제 이른바 각 비뇨기과면 비뇨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생들인데, 네. 이 허리에 지금 이 10,000명, 20,000명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10,000명 날아갔어요. 이러면 앞으로도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전문의가 이제 점점 사라지는, 배출이 안 돼요. 없어지는 이제 네. 중간에 날아갔고요. 그 위는 남아 있냐? 정말 어려운 수술을 하는 대학병원에 전문의 남아 있냐? 전공의들이 나가니까 혼자 감당도 안 되고, 맞아. 의욕도 떨어지고 다 지금 사표 쓰고, 네, 맞아요. 지방 병원에 가서 편안하게 약 지어주고 골프 치고 있습니다. 골프는 모르겠고 앞에 거 다 맞아. 한번 암 수술하는데 12시간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자기 밑에 할 사람도 없고 앞으로 이건 그냥 중단대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내가 지방의원 간 줄 알았는데, 그럼 그분이 일주일에 최소한 3명을 수술했어요. 수술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3분 환자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게 한두 명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만 죽는 게 아니라 위에 진짜 어려운 수술하는 그 전문의도 다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뭐만 남아있냐? 이제 내년에 들어올 2,000명 늘어나는 학생들만 남아있는,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학생 10년 걸려. 이러면은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이제 이 났다. 북한같이 의사는 많은데 치료 못하는 의사만 쫙 깔리는. 그러니까 교육이 제대로 안 약만 주는 의사만 깔리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절대 과장이 아닌 게 큰일이야. 지금 심장 폐 수술하는 흉부외과 네. 내년이면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다 합쳐서 6명이야. 전국에. 그러면은 심장 폐 수술하는 전문의가 1년에 1명 배출되는 거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근데 1년에 심장 관련해서 폐 관련해서 수술이 2만 건이 넘어요. 이게 진짜 심각하다니까. 못하죠. 변희재 대표 이 과장이 아니야. 골프만 나는 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권의 국정 파탄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게 제일 심각해. 국민의 너무 생명을 심각해요. 완전히 지금 위험에 빠뜨리게 된 이 2,000명
증원. 네. 증원 계획, 뭐 서류도 없고 뭐 네. 전공이 시킨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이거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내 친구 의사들이 많이 있어 쭉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복원이 어렵대요 실제로. 이미 끝났대. 아, 이미 끝났어. 네. 10년 이미 이상 끝났어요. 10년 이상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미 이제 전문의들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전공의들이 가지고 그냥 일반 닥터, 제너럴 닥터 이런 사람들 진짜 수준으로 네. 영국의 의료 체계가 무너진 것도 그런 거거든요. 다 3세계 출신들한테 맡겨버리고 그러니까 수준이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랑 비교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에 그다음에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돼 있는 걸 아유, 완전히 그럼요. 두 개가 다 망가지게 생겼다고. 네.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의대 증원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대통령실 거부했더라고요. 근데 의대 증원 유예도 네. 내년도 유예가 아니고 내년도는 그냥 하시고요. 아, 2026. 2026년 꼼수야. 그다음에 윤혜야 네. 그런 거 기기 우리지 마. 근데 거부했잖아요 아니 대통령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 둘 다 똑같으니까 그 기기 우릴 필요도 없어. 그러면 취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2,000명? 당장 9월 초에 수능 수시 접수가 있거든요. 네. 9월 초에 수능 그 수시 접수가 시작이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전공의들이 지금 이제 나가가지고 이미 이제 개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나간 전공의들이. 그래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10년 있다가 이렇게 쏟아져 나올 텐데 그러면 지금 그냥 나가서 일반의로 개업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일반의로 개업해서 10년 동안 돈 벌겠다. 네. 기다릴 생각 없다. 10년 동안. 네. 기다려서 뭐 하냐 이런 거고. 그다음에 보니까 국립대 의대 이렇게 지방에 있는 교수들 그런 분들도 지금 다 사표 내고 나가서 지금 개업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붕괴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응급의료센터 같은 데에 계시는 응급의학과 교수들도 네. 혼자 있으니까 그만두고 감당이 있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욕이 완전히 상실돼서 그렇죠. 네. 자기도 그냥 이게 뭐 여기서 뭐 하냐 이런 식으로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 이래서 지금 다 사표 내고 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죠. 또 자, 거기에 또 후과가 이제 2,000명이나 의대를 증원하다 보니까 이공계 뛰어난 애들이 다 의대로 가고 거기 맞습니다. 학원들만 돈 벌고 네. 지난번에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 축소로 그렇지 않아도 과학기술 쪽에 의욕이 떨어졌는데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망가뜨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료계 망가뜨리지 과학이 R&D 분야 예. 이익과 계통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 혼자 2,000명 주장한다고 그걸 받아들여서 대한민국의 의료를 붕괴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질문을 하고 이해가 안 싶은데요. 그런 상상력은 변희재 대표가 대한민국 1등이거든요. 네. 아니 그 정신 나간 사람 아닌 이상 국민이 지금 죽어나가는 상황 이런 완전히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혹시 그 상상 가능합니까? 저는 뭐 대충 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온다. 원격 의료 시스템 문제하고 민간 의료보험 문제들 이 재벌이 밀고 들어오려고 정말 엄청난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의사들하고 항상 10년 내내. 네. 근데 재벌의 힘은 이길 수 있는 전문 집단은 의사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의사 기득권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야 이 재벌들이 네. 이 시스템 가지고는. 근데 한국의 의사 시스템이 사실은 우리가 개인 병원 볼 때 와 이 돈 왜 이렇게 잘 벌어 그러지만은 네. 위로 올라가서 어려운 수술함을 할수록 돈을 못 벌게 되는 맞아요. 이상한 구조야 이게. 네. 이게 어쩌면 좀 사회주의 구조인데 편하게 돈 버는 의사가 있느냐면 사람 목숨 살리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요. 아, 그렇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어찌 보면 헌신 때문에 시스템이 유지돼 왔는데 맞아요. 어찌 보면 굉장히 취약한 시스템이죠. 이 사람들이 약간 헷가락 돌아서 내가 왜 희생해야 되지? 나 놀러 갈래? 하면 무너지는 판인데 그걸 그냥 윤석열이 발로 뻥 차서 너희들 나가 그래 버리니까 신나서 나가자 이렇게 나가니까 네. 진짜 붕괴됐잖아요 완전히. 네, 붕괴됐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더 이상 한국은 제대로 된 수술할 수 있는 의사들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 의료보험 시대가 다 붕괴되는데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윤석열이 끝장나도 3, 4년 동안 아마 회복이 안 될 겁니다. 이거 회복시키려면은 재벌 자본들이 들어와야 될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민영화? 일단은 민간 의료보험도 쫙 깔아놓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어려운 수술하는 의사들이 아까 헌신한다 그랬잖아요. 미국 같이 이제 암 수술 한 번 할 때마다 1억씩 받는 거야. 이제 그런 식의 의료 시스템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건강보험 다 없애버리고요? 이제 의료보험 이제 민간으로 가가지고 다 어려운 수술들은 몇 억씩 내야지 이제 수를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가는 거고 일반 병원들은 다 이제 또 죽고
큰 이제 재벌 병원들은 원격 의료로 다 쓸어버리고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고 싶었는데 지금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은 이렇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있어 보이거든요. 그게 의도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저 보수에서 이제 이거는 실명 안 낼게요. 보수에서 이 무슨 뭐 친기독교파도 있고 다양한데 친재벌파들이 있습니다. 보수에서. 네. 지금 친재벌파들이 윤석열을 엄청 까거든요. 다른 것들은. 네. 근데 유일하게 윤석열 박수 치는 게 의사들 때려 죽이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오. 잘한다고 의사를 때려 주자고. 아, 진짜? 네, 친재벌파들이 그냥 윤석열 응원하는 딱 한 가지 분야가 이 분야예요. 아. 미쳤구나. 네. 야, 그래. 그러면 이게 사실은 재벌들이 해먹을 마지막 남은 시장이라 이건 한국에서는 아. 한 몇십 조 원짜리니까. 나라를 다 이렇게 망가뜨리고 끝장을 사람이 내고 죽어나는데. 이제 재벌의 의료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믿기 어렵긴 한데. 아, 이거는 좀. 이거는 이제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를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설마 이렇게 붕괴까지 시키겠나 싶긴 한데, 근데 보통 무슨 의도가 있지 않고서 이렇게 붕괴까지 시킬까 싶거든. 이게 무식해서 이렇게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이게요, 시스템을 새로 그냥 하나씩 쌓는다. 시스템 새로 만든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뭐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건강관리 시스템도 완전히 그 기계적으로 새로 구축한다.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이제 의사들이 부족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의사들 숙련된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불가피하게 기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선진 시스템이 도입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미 되니까. 원격 시스템을 의사들이 만들어 못 들어오다가 이미 들어왔어요. 의사들 나가니까 이제 인력 없다는 핑계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이 대부분의 이런 것들은 원격 의료로 들어가고 아까 말한 중수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 이제 이 큰 돈 내는 사람만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바꾼다는 거예요.